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정승욱입니다. 오늘 발표할 자료는 액티비티 코드 제로라는 이름으로,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하면 코드를 거의 쓰지 않고 뷰 모델에서 또는 로직을 수행할 수 있는 프레젠터 레벨에서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액티비티와 로직을 수행하는 곳에 명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코드를 없애는 것이 제 목표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코드들은 유닛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컴포넌트들의 추상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라이프 사이클 처리까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 발표 이후에 또 다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자 함이 목표입니다. 어, 현재 얘기하는 내용들은 제가 이전 회사, 그랩택시라는 제가 이전 회사에서 다녔었던 곳, 그리고 현재 속해 있는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전 회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리드 엔지니어와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개발했었던 내용들을 영감을 받아서 제가 구현을 한 것이고, 오늘 발표하는 코드들은 실제로 제가 현재 속해 있는 조직에서 동작을 하는 코드지만은 내부 코드는 공개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직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어떠하게 코드가 수행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 정도의 코드들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할 목차는 액티비티 코드 제로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앱 코드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우리 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 버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로 버전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코드를 볼 건데요. 코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될 것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화면은 이제 일반적인 프로필 변경 화면인 거고, 카카오톡의 프로필 화면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 프로필 화면에 진입하게 되면 현재 내 정보가 보여지고, 거기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에디트 텍스트, 그 다음에 사진에는 현재 내 사진이 나오지만은 그걸 클릭하게 되면 갤러리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저장 버튼인 이제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은 활성화가 토글이 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버로 전송이 된과 동시에 저장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것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 굉장히 간단한 코드들을 피처를 구현을 할 것이고요. 이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는 요구 사항들을 보면은 에디트 텍스트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서 입력 콜백을 받아서 그것을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저장 버튼을 활성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콜백까지 구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버튼을 눌렀을 때 갤러리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 권한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갤러리 앱으로부터 이미지를 전달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액티비티에서 그 이미지의 경로를 받아서 다시 재처리하는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까지도 변경이 되면은 이제 저장 버튼을 활성화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보통 액티비티의 온크레이트 화면에는 저장 버튼에 클릭 리스너, 그리고 이미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이미지에서 갤러리를 호출할 건지, 아니면은 권한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호출할 건지,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에서 콜백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구현이 될 거고요. 뷰 모델에서 데이터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 정보를 콜백을 받아서 다시 버튼의 활성화 부분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액티비티에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코드들인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로직이 수행이 된 이후에 권한이 정상적으로 부여가 되었으면은 갤러리 화면을 호출하는 것, 그 다음에 갤러리 화면이 호출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미지를 캐싱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액티비티 안에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내 코드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 각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의 변경 이벤트, 그리고 앱 권한, 다른 외부 앱을 호출하는 것, 그 다음에 외부
앱으로부터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뷰 상태의 변경까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액티비티 내에서 이런 코드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코드들은 그 어떤 형태를 보더라도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지금도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컴포넌트들을 랩핑해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은 액티비티 내에서 보통 이런 코드를 수행하는 코드를 볼 수 있고요. 뷰 모델로 넘어가게 되면 뷰 모델에는 원래의 이름, 그 다음에 입력된 이름에 따라서 변경된 이름, 그리고 갤러리 이미지가 전달이 됐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이제 멤버 필드로 존재하게 될 거고요. 처음에 앱이 초기화가 되게 되면은 여기는 간단하게 코루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프로필을 가져와서 그 프로필에 프로필로부터 이름과 그 다음에 이미지 경로를 받아와서 그것을 저장을 하는 것, 그다음에 화면에 갱신시켜주고 버튼까지 버튼의 활성화 정보까지 갱신하는 로직까지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액티비티 안에서 클릭 이벤트가 실제로 수행이 되게 되면은 뷰 모델로 그 정보를 던져서 그 뷰 모델에서 그 서버로 업로드하고 캐싱한 정보를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활성화 처리를 하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구현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변경이 되게 된다. 액티비티에서 텍스트 체인지 이벤트가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뷰 모델로 전달되게 되면 뷰 모델에선 그 정보를 받아서 캐시를 하고 버튼의 활성화 여부를 업데이트할 건지를 저장하는 그런 함수까지 호출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이미지 정보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미지가 캐싱이 될 거고 그것도 버튼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함수까지 호출을 하도록 하는 코드가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버튼의 활성화 처리 내부 코드는 캐싱이 됐었던 정보를 비교를 해서 그것을 다시 콜백을 불러오도록 이제 호출되는 정보들까지 그런 것까지 구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은 다이어그램에서는 액티비티가 새로운 텍스트가 입력이 되게 되면 이 정보를 뷰 모델로 던지고 다시 뷰 모델에서는 내부로 저장한 후에 이제 활성화 정보가 담겨 있는 콜백을 호출을 하는데 이게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핑퐁이 치게 될 거고요. 이미지를 가져오는 로직은 좀 더 많은 로직들을 액티비티에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액티비티 안에서 권한을 먼저 체크하고 그 권한을 부여받는 로직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를 호출하고 그 갤러리 이미지까지 추출이 되게 되면은 그 정보를 다시 뷰 모델로 던져서 뷰 모델이 캐싱을 하고 다시 저장 버튼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콜백을 호출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플로우가 이제 액티비티와 뷰 모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장 버튼이 클릭이 되게 되면은 업로드 수행을 하고 난 후에 업로드 수행은 이제 뷰 모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은 다시 저장 버튼을 비활성화 시키는 콜백을 다시 액티비티로 호출하는 그런 로직들이 수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버전인 거고 이제 데이터 바인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데이터 바인딩에서 이제 프로필 정보를 화면에 반영해 주는 로직, 그다음에 텍스트 입력 콜백, 그리고 저장 버튼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바인딩으로 대체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로 그 데이터 버튼의 활성화를 알려주는 콜백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바인딩은 이런 부분에서 꽤 많은 코드들을 줄여주게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RX라든지 플로우가 붙게 되면은 이제 활성화 처리 같은 것들도 이제 스트림 형태로 받아서 그 값을 캐싱을 하는 역할까지 하도록 하면서 이제 많은 류의 이제 함수와 로직들이 이제 중복되는 코드들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이름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 이제 새로운 이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정보들은 데이터 바인딩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호출을 해줘서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버튼의 활성화 정보들을 이제 받아서 이게
과연 갱신이 돼야 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버튼 enable이라는 변수를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줘서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 권한을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권한이 부여됐는지 처리하고 그 권한이 안 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 어떤 로직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가 갤러리 앱을 부르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갤러리 앱으로부터 액티비티를 받게 되면은 그런 리절트를 수행하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스트림 처리는 이제 스트림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도 스트리머로 처리하게 되면 대부분의 코드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냐면은 뷰 모델의 디이니셜라이즈 아니면 디스토이 이런 코드를 호출해서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트림들을 다 종료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스트림의 시작을 액티비티로 넘겨서 액티비티가 시작과 이제 캔슬 아니면은 디스포저블 호출할 수 있는 로직들을 다 액티비티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뷰 모델에서 이닛으로 뷰 모델이란 객체가 생성이 됐을 때 이닛이라는 로직을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과 전혀 관계없이 동작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은 액티비티가 크리에이트가 다 수행이 된 다음에 뷰 모델이 수행이 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보통은 인젝션, DI가 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액티비티가 가급적이면 모두 다 로직이 수행된 다음에 수행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 바인딩에서 직접적으로 뷰 모델에 어떠한 동작을 호출한다. 그러면은 보통 버튼을 호출하게 되면은 뷰 모델에 on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은 뭐 publish subject나 아니면 behavior subject 이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아니면 shared flow 같은 다양한 형태의 스트림 형태로 스트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호출하도록 하고, 다른 곳에서 이제 리스닝을 옵저빙을 하도록 하는 로직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한 개의 플로우 안에서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펑션에서 나눠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로직들을 수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코드들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 시작과 종료 시점에 그 다른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팀에서는 이제 몇 가지 규칙을 뒀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니스 기반으로 RX 자바와 플로우나 RX 자바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고요. 거기에 수반해서 뷰 모델에서 모든 로직을 가급적이면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액티비티로 어떠한 정보들을 던져서 거기에서 호출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뷰 모델에서 모든 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액티비티의 우선적인 컴포넌트, 뷰에 접근해야 된다든지, 리절트, 퍼미션, get intent에서 다른 액티비티로부터 받은 정보, 그 다음에 저장되었었던 save 인스턴스 같은 그런 저장된 정보를 불러오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액티비티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랩핑을 해서 뷰 모델을 전달해 주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세운 규칙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니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하나 커스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와 디스토리까지, 그 다음에 스타트와 스탑, 그 다음에 리즘에서 포즈, 이 중간에 해당하는 로직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RX나 플로우를 지향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get profile 같은 함수 같은 경우는 created to destroy가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의 create부터서 destroy까지만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보여지고 화면이 종료될 때는 이 스트림은 종료되도록 하는 그런 코드들이 수행이 되어 있고요. 구현이 되어 있고, 뷰 모델에서는 모든 로직들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뷰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건 데이터 바인딩으로, 뷰로 던져져야 되는 정보들은 데이터 바인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외부 컴포넌트, 이를테면은 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뷰의 상세한 정보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유즈 케이스 같은 것으로 별도로 빼서 뷰 전용 유즈 케이스로 뺀 다음에 이후에 동작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로직 수행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수행된 완료된 정보들만 받아서 다시 뷰 모델로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액티비티 리절트, 뷰 이벤트, 그 다음에 이전에 받았던 번들, 캐싱을 했던 세이브드 인스턴스, 그 다음에 액티비티 내비게이션, 권한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랩핑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RX 자바나 플로우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모킹 객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이것은 나중에 유닛 테스트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들을 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뷰 모델의 생성자로 뷰 이벤트, 그 다음에 퍼미션, 내비게이터라고 부르는 액티비티 내비게이션, 그리고 리절트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액티비티, 이제 현재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뷰의 텍스트 체인지 이벤트를 리스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 이벤트 핸들러는 지정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뷰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텍스트 뷰 이벤트만 뽑아서 그 중에서 온 텍스트 체인지 이벤트만 받아서 그 이후에 스트리머로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갤러리 같은 경우는 클릭 이벤트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갤러리의 클릭 이벤트를 받아서 퍼미션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퍼미션이 없으면 신청을 하는 것까지 로직을 현재 퍼미션 핸들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로직이 다 수행이 되고 나면은 내비게이션 갤러리를 호출하는 로직까지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갤러리부터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리절트 핸들러는 이 이미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핸들러는 이제 리퀘스트 갤러리라는 그런 리퀘스트 코드를 가진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거기로부터 이제 저희가 또 랩핑한 번들 데이터, 그 다음에 리절트 코드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튼의 활성화 여부도 이제 앞서서 변경했었던 그런 정보들을 이제 resume to pause라는 이벤트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현을 했지만 사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로 하게 되면은 뷰 모델의 생성자의 모든 컴포넌트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컴포넌트들은 사실 각 함수 단위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전달자들이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클릭 이벤트만 처리하는 그런 로직이 있는 부분은 사실 뷰 이벤트 핸들러만 필요할 뿐이지 리절트 핸들러, 퍼미션 핸들러, 내비게이터 이런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런 함수 작은 단위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가 바인딩이 되는 시점에 함수로 참조를 해서 직접 던져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성자에는 아까의 이전의 방법 버전 1에서는 뷰 이벤트 핸들러가 생성자로 들어갔지만은 이번에는 함수의 참조 변수로 들어가서 이 함수에서는 텍스트 이벤트만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만으로 모든 동작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오는 관점들은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일반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탑이라고 부르는 헤더 부분, 그 다음에 컨텐츠가 들어가는 이제 바디 부분, 그 다음에 푸터 부분에는 뭐 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정보를 노출해주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한 가지의 뷰 모델에 다 그 정보를 넣어놨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뷰 모델이 너무 커져서 유지 보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 함수 부분만 뜯어서 헤더 뷰 모델이라는 걸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 헤더에 탑바 부분만 이제 처리를 하는 로직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리팩토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함수 단위로서의 로직들 수행이 굉장히 간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프 사이클이 호출되는 시점에 그 함수의 참조 변수 값을 읽어서 그 참조 변수에 맞게 바인딩을 호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직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액티비티에서 뷰 모델이 주입이 되는 그 시점에 뷰 모델은 이제 뷰 모델이 주입이 되는 그 시점에 뷰 모델의 메소드를 분석하는 로직들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뷰 모델에서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함수들만 추출을 하고 그 함수들에서 참조 변수 정보들만 받아서 그 참조 변수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조 변수들을 캐싱한 정보들을 이제 실행 매니저로 던져줘서 실행 매니저가 저장을 직접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 전달되게 되면 라이프 사이클 관리자가 실행 매니저를 호출하도록 하고 실행 매니저에서는 그 전달받은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캐싱되어 있던 정보들을 앞서서 캐싱되어 있었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함수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었던 방법들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컴포넌트들은 현재는 저희는 이 정도 수준으로 구현을 해놨고요. 뷰와 상호작용, 뷰 클릭 이벤트, 이를테면 메뉴 내비게이터 탑바의 내비게이트 백 이벤트, 메뉴 이벤트, 텍스트 체인지 이벤트 이런 다양한 뷰의 이벤트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고 때로는 정말 피치 못하게 뷰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뷰의 어떤 특정 시점에 현재 뷰의 가로 세로 픽셀 정도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뷰의 직접적인 접근자들도 뷰 액세서도 저희가 구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세이브 인스턴스 동작을 온 세이브 인스턴스라든지 이런 거는 로직들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액티비티의 결과 처리, 권한 처리, 그 다음에 액티비티 내비게이션 부분, 그 다음에 백키 리스너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구현을 해놨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뷰 모델을 구현을 하게 되면 그 뷰 모델의 안에서만 모든 로직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RX 자바라든지 플로우로 다 호환이 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 개의 스트림 안에서 모든 동작들을 이해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들이 간결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이를테면 화려한 애니메이션에서는 조금 취약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이벤트 클릭은 아직도 저한테 조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현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정의를 내리지 못해서 이 부분들은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 조금 옛날 방식으로 구현이 됐다는 것.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들 자체가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랩업을 하게 되면은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니스로 RX 자바 플로우 동작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뷰 모델 안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액티비티의 의존적인 컴포넌트를 랩핑을 하고 함수의 참조 변수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함수는 라이프 사이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해당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되면은 호출을 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디스포즈나 캔슬을 시켜주는 로직도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모든 유닛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모킹 개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의 최종 형태는 DI를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레이아웃 XML을 지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바인딩 설정 부분만 현재 코드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다 끝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는데 컴포즈에 관련되어 있는 전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컴포즈로 모든 코드들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컴포즈에 대한 전환 부분도
빼먹을 수는 없는데 데이터 바인딩에 관련돼 있던 observable something은 이제 mutable state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value holder라고 부르는 그런 객체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XML 기반에서의 뷰 이벤트 같은 경우는 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뷰를 캐싱을 했다가 그 루트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컴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루트 뷰 개념도 없고 특정 뷰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벤트 트리거라는 컴포넌트를 저희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컴포저블 함수 내에서만 동작을 하고 호출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컴포지션 과정에서 뷰 모델이 의도치 않게 동작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각 탭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 이전에는 일반적인 구현에서는 프래그먼트로 구현이 탭 부분은 프래그먼트로 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면 됐지만은 현재 컴포즈 안에서의 탭 같은 부분은 그냥 한 개 뷰 안에서 현재 뷰를 바꿔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뷰 모델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디스포즈가 될 수 있도록 또는 디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그런 코드들을 따로 구현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제 블로그 미디엄에 4개, 5개 정도의 포스팅으로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참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 액티비티를 제로 코드로 만들기 위한 내용을 발표했었던 정승욱입니다. 저는 GDG 슬랙의 안드로이드 채널을 오시게 되면은 거기서 찾아볼 수 있고 추가적인 질문들이나 거기서는 더 물어보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